이 리플 XRP 가격이 올해 들어가지고 4분의 1이 넘게 빠졌습니다. 한때 5,000원이 넘던 코인이 지금은 2,000원 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큰 돈들은 오히려 리플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팔고 있는데 지금 큰 손들은 대체 왜 이렇게 하락했을수록 더 매수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 한 가지만 끝까지 따라오시면은 이 지난 3월달 리플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왜 그게 절반만 맞는 얘기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 솔직한 말로 좋지 않은 거 사실입니다. 가격 자체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만 보시면 당연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시장 전체에 무서움이 짙게 깔려 있고요. 사람들이 이거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리플 XRP에 점점 더 손을 떼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쳐다보는 가격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XRP 1,500원 부분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 밑으로 뚫고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내려가지 않고 지켜주느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힘이 빠지는 시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림들에서 딱 맞지 않는 조각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큰 손들의 움직임인데요.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도 기관들의 돈들은 리플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기관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라 큰 회사나 펀드처럼 덩치 큰 돈을 굴리는 곳들을 뜻합니다. 보통 이런 돈들은요, 시장이 무서워지면 같이 빠져나가야 정상이죠. 근데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 리플은 이미 3월 달에 좋은 소식 받지 않았냐? 분명히 상품으로만 인정받았다고 다들 날렸었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냐?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시려면은 3월 달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부터 짚고 가셔야 됩니다. 지난 2026년 3월 17일 그 당시 미국의 두 금융감독기관이 손을 잡고 문서 하나를 냈었죠. 한 개는 증권을 감독하는 미국 SEC, 또 하나는 상품과 선물을 감독하는 미국의 CFTC, 이 둘이 무려 68쪽짜리 문서를 같이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리플 XRP를 포함한 주요 코인 16개에 대해서 디지털 상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짚고 갈 게 있는데요.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증권으로 묶인다. 그러면 규제가 훨씬 더 빡빡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한결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리플 같은 경우는 무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 이거 증권 아니냐, 이런 소송에 미국 SEC로부터 시달렸던 코인이죠.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이 도장 자체가 그 기나긴 싸움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보였었고, 그래서 그때 다들 끝났다, 이겼다 이렇게 외쳤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 숨어 있었습니다. 3월달 문서는 사실상 법이 아니었었죠. 정확히는 행정부가 내린 해석이자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행정부가 내린 결정은요,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 그럼 그 다음 정부가 다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막말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인데 나중에 민주당 쪽 정권이 잡아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바뀌고 반암호화폐 기조가 생긴다? 그럼 미국 SEC, CFTC 당연히 얘기를 뒤집고 번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국회가 만든 법은 어떨까요? 한번 이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되돌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받은 그 도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별표가 하나 붙어 있었다라는 거. 단 정권이 바뀌면 다시 흔들릴 수 있음. 바로 이 별표였다는 거고, 이게 바로 3월 달의 승리가 절반짜리 승리였던 정확한 이유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표를 떼어내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걸 진짜로 영구적으로 못을 받고자 한다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한 상황일까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냥 디지털 자산의 규칙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주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3월 달의 그 결정들에 대해서 단순 결정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서 끌어올리는 작업인 거고, 그리고 지난 5월 14일 이 법안이 미국 상원의 한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15대 9였고요. 야당에서도 2명이 찬성 쪽으로 넘어왔어요. 만약에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이 된다. 그렇다면 리플의 상품 지위에 대해서 영구적인 법적 근거가 생길 겁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진짜 빗장이 걸린다라는 거고, 이제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들, 큰 손은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기금이나 보험사처럼 수십 년을 내다보고 돈을 굴리는 곳들 있죠. 이런 돈들은요, 이번 정부가 우리한테 잘해준다? 이 정도로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규칙이 안 바뀐다. 이게 확정돼야지 비로소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소식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거 또 호재 하나 나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리플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단 하나의 구조적인 불안감, 그러니까 언제든 되돌려질 수 있다. 바로 그 위험성들, 지금 막 제거되는 중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큰 손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빗장을 거는 작업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크게 다 늦추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정말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입니다. 트럼프가 겉으로는 이 법안을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죠. 정권이 바뀌어도 못 되돌리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공개 지지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 안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항이 하나 들어있는데, 정부 관계자가 암호화폐로 사사롭게 돈을 버는 걸 막자라는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항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로서 남아있어요. 왜냐면 이 조항은요, 이 트럼프 본인이 여러 갈래 암호화폐 사업에 깊숙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 사사롭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목을 겨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빗장을 걸겠다고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사업 때문에 그 빗장 거는 일을 늦추고 있는 모양새가 완성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 이게 가격에는 언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랑 구조가 달라진 시기는 서로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단기적으로 리플은 아까 말씀드린 1,500원 부근, 이 지지선을 남겨두고 시장 심리에 따라서 위아래로 출렁이는 흐름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킬 방화세, 그러니까 이 법안이 완전히 법이 되는 시점이 아직까지 가깝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이걸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잡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넘어야 될 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원 전체 표결에서 60표를 채워야 되고, 그러려면 야당표가 7개쯤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하원과의 조율들, 그리고 세부 규칙을 만드는 과정들까지도 줄줄이 소세지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실제 효력을 갖는 규칙들 2027년에야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겠고, 심지어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2027년 이후로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가격이 확 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닥이 천천히 단단해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이고요. 그 이상은 아직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월달 리플이 받은 상품 도장은요, 이 정권이 바뀌면 흔들릴 수 있는 절반짜리 승리였다는 사실, 클래리티 법안은 그 도장을 법으로 못을 박아서 큰 손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빗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빗장을 가장 크게 외친 사람이 동시에 그걸 가장 늦추고 있다는 게 지금의 정말 묘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만약에 이번 법안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은 바로 그 조항 때문에 끝내 무산이 된다면은 3월 달에 받았던 그 상품 도장은 과연 끝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트 타점과 단기 타점에 대해서 목표가로 걸어놓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이유 중에서는요, 먼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고 내 일상에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간혹 보면요, 단기 타점으로서 접근을 했었지만 계속해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팔까 말까, 이거 괜히 지금 팔면은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다가 5% 10% 수익 잘 나올 때도 안 팔고 그냥 눈치 보기 매매하시다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결국에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의 기회들, 이런 기회들마저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원하는 목표 타점에 차라리 걸어 놓으시고 익절이 완료가 되면은 그냥 더 상승하면 더 올라라, 이런 마인드로서 속편하게 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매매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타점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들,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일 뿐이고 내 일상에 피해가 갈 정도로 신경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속편하게 그냥 목표가를 걸어놓고 익절 나왔을 때 거기서 더 오르던 떨어지던 신경 안 쓰고 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매매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